여러분 수업 시간에 이렇게 수업 시간에 정리한 것만 해도 되나요? 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수업 시간에 정리해 준 것만이라도 하세요. 수업 시간에 정리해 준 것만도 못하고 시험장 간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수업 시간에 해준 거 외의 것들 하려 하지 말고요. 해준 거라도 따박따박 해놓으세요. 때 되면 거기다가 또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108페이지에 건폐율과 용적률이 있으면 이 건폐율과 용적률 가지고 건축물의 크기를 규제합니다. 자, 일단 건폐율부터 개념. 대지 면적에 대한 거기 건축 면적 동그라미 하세요.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하는 것. 이때 이제 대지 면적, 건축 면적 개념은 건축법에서 나올 텐데, 이게 이제 건폐율은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건폐율이 50% 이하를 적용한다는 얘기는 대지가 100평이면 최대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은 50평 넘는 걸 지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건폐율이 50% 이하 적용되고 있으면 100평의 땅에 40평짜리 건축 면적은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작게 짓는 건 괜찮아요. 그 기준보다 크지 말란 얘기예요. 크면 건축허가를 안 해줘요. 건물 아예 안 지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지 면적의 절반만큼만 짓는 게 50%. 90% 그러면 대지가 100평이면 90평짜리까지 지을 수 있다. 국가는 국가 의지가 토지 용도를 높이고 과밀화가 초래되더라도 토지 용도를 최대한 높여야 되겠다. 그러면 건폐율이 높은 용도 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건폐율이 높다는 얘기는 토지 용도가 높다는 얘기잖아요. 반사적으로 과밀화가 초래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국가 의지가 개발하면 안 되겠다. 건폐율이 낮은 용도를 정하는 거예요. 녹지는 전부 20% 이하로만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녹지 지역의 땅이 상업지역보다 땅값이 비쌀 수가 없는 이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땅은 토양은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건물 크기를 얼마 지을 수 있냐는. 왜 곱하기 100을 해주냐면은 대지가 100평인데 50평 지으면 1로 잡으면 0.5니까 보기 싫으니까 곱하기 100에서 50% 이렇게 주는 거예요. 건폐율이 높을수록 토지 용도가 높은 겁니다. 그 대신 반사적으로 과밀화가 초래될 수 있다. 그래서 밑에 하단에 용도 지역별로 쫙 있잖아요. 그렇죠? 전용 주거 지역은요, 1종, 2종 할 거 없이 둘 다 얼마 이하? 50 이하. 일반 주거는 전용보다 좀 더 줘야지. 그래서 10% 더해서 60을 주는데 3종 일반 동그라미 하세요. 야가 얼마? 50. 그래서 꼭 3종 일반 주거 지역은 건폐를 외워 넣으셔야 돼요. 얼마 이하? 50. 준주거는 70. 그래서 여러분요, 5, 6, 7 이렇게 딱 보면 전용주거 50, 일반주거 60, 준주거 70, 5, 6, 7. 그 다음에 순서 그대로예요. 9, 8, 8, 7, 90%, 80%, 80%, 70%. 뭐 중심, 일반, 유통, 걸린 90%, 80%, 80%, 70%. 그 다음에 여러분이 건폐를 물어볼 때 70%짜리 있잖아요, 이게. 공업은 전부 70이거든. 그러니까 준칠이, 건칠이 이렇게 딱 외워넣어야 돼요. 이 강아지 2마리 사가지고 한 놈 이름은 준칠이로, 한 놈은 건칠이로, 땡칠이 있잖아, 땡칠이. 그래 지어놓고 준칠이는 초복대, 건칠이는 말복대, 수육으로 탕으로 해서 먹는데, 키우던 놈 먹기가 불편하면 친구랑 한 마리에서 사가지고 다 키워서 바꿔서 잡아먹으면 되잖아요. 말은 하지만
저 개고기 안 먹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미리 말씀드렸는데 집에 요만한 푸들 한 마리 키우거든요. 진짜로 개 키우고 나서부터는 개고기 못 먹어요. 키우는 사람은 알아요. 얘가 이게 나중에 한 3년 키우다 보면 자식 같아, 자식. 변함없이 한결같은 거는 개밖에 없어요, 우리 집에서. 밤에 가면 유일하게 뛰어와서 반겨주는 건 개밖에 없고, 아침에 갈 때도 유일하게 꼬리 흔들면서 반겨주는 건 개밖에 없어요. 항상 꼬리 흔들고. 그래서 애들이 웃으면서 가까이 온다. 돈 달라는 거예요. 애들은 막 웃으면서 가까이 온다. 돈 필요한 거예요. 개는 돈 주든 안 주든 항상 꼬리 흔들어. 그러니까 개를 안 키운 사람은 개고기 못 먹고, 저는 지금 개를 키우고 난 이후부터는 개고기는 절대 먹은 적 없어요. 흑염소로 갔습니다. 흑염소. 먹을 일이 없어 먹은 적도 없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준칠이, 건칠이 모든 공업은 다 70이거든. 아무것도 아니에요. 녹지는 전부 20이다. 자, 됐어요. 이제 끝. 오른쪽에 특례 있지, 특례. 에이, 특례 지금 외우면 재미없지. 다음 달에 하는 거예요, 특례는. 일반적 기준도 못 외우는 판에 특례가 웬일이냐. 그러죠? 다음 장 봐봐요. 엄청나잖아, 또. 113페이지에 중간에 용적률. 자, 칠판 보세요. 칠판. 자, 일종 전용 건표율 얼마? 2정도. 1종 일반. 2종. 3종. 그러지? 3종 일반 50. 준주거 70. 9, 8, 8, 7. 7, 7, 7, 2, 2, 2. 아무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도시외적은 신경 쓸 거 없어. 도시외에는 다 20이에요, 20. 계획관리만 40%까지 줘. 계획관리만 얼마? 40. 계획관리 40. 그 다음에 용적률은, 자, 개념 보세요.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 연면적의 비율이다. 그러면 용적률 할 때 이 적자는 위로 켜켜이 벽돌 쌓듯이 쌓는다는 얘기예요. 담는다. 총량을 규제하는 거예요. 대지 면적에 담을 수 있는 무슨 면적의? 연면적의 비율인데, 이때 연면적은 바닥 면적의 합계인데, 용적률 산정할 때의 연면적에는 지하층이나 지상층의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은 빼고 계산해야 되거든. 그건 차차 얘기할 거예요. 나중에 건축법에서 나와야 되니까. 자, 그러면 용적률이 예를 들어 여러분요, 100% 적용받는다는 얘기는 대지 면적이 100평이면 지을 수 있는 연면적도 얼마? 100평까지만 지으라. 즉 연면적이 대지 면적만큼만 지으라는 얘기잖아요. 1분의 1 곱하기 1이니까 100 해야 100% 나오지. 용적률 200%는 대지가 100평이면 연면적 200, 연면적이 대지의 2배란 얘기예요. 용적률 300%는 3배란 얘기지. 그럼 만약에 건폐율이 50%, 용적률이 100%인 땅이다. 이게 일종 전용이거든. 그럼 대지가 여기서 100평이 있는 땅이라면, 최대로 짓는다면 50평짜리를 몇 층으로만 지을 수 있다고? 2층으로만. 자,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 얘가 대지 면적만큼이잖아요. 용적률이 이 조건에서 200%면 4층까지 지을 수 있다. 동일한 조건이면. 그러죠? 300%면 6층으로. 용적률이 높을수록 간접적으로 층수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이용도 층수, 용적률이 높다는 얘기는 최대한 밀도 높게 땅을 이용하도록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심상업은 용적률이 최대 1500이니까 대지 면적의 15배만큼의 연면적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도시라도 보존 녹지는 80%밖에 안 되거든요. 어마무시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가치는 이걸로 결정나는 거예요. 그리고 80%, 100%, 100%. 그 용적률이 건폐율보다 훨씬 쉬워요. 그거 한 장 넘겨보세요. 114페이지를 보니까 오른쪽에 일종 전용 있잖아요. 50%, 100%, 100%, 150, 100%, 200 이런 말 나오죠.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50% 이상 100% 범위를 줄 테니 그 안에서 지자체에서 조례로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일종 전용 주거는 최저 몇 프로? 50, 최대? 그 얘기는
서울시 조례로 서울시의 일종 전용주거에서의 용적률을 80%를 한다.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얘기예요. 120%를 한다라고는 40%를 한다. 그러지. 범위를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일종 전용이잖아요. 현장 가서 건물 지을 때 서울에 있는 일종 전용하고 인천에 있는 일종 전용하고 실제 용적률이 같을까 다를 수도 있을까? 그래서 서울은 85%, 인천은 75% 할 수도 있다 이 말. 그래서 건물 실제 지을 때는 달라. 그런 시험은 조례를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지방마다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걸 물을 때 용적률의 하한은 절대 외울 필요 없어. 오른쪽에 상한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자, 일종 전용이 100% 이하로만 지으라고 돼 있지요. 출발 100m. 여기서부터 5번 될 때까지 50씩만 더하면 돼요. 100, 150, 200, 250, 300. 5번 해줬죠. 기념으로 준주고 500. 상업은 5319, 1500, 1300, 1100, 900. 높은 순으로 조조 됐네, 이게. 아무것도 아니네. 공업은 전용이 350씩 더하면 돼요. 350, 400. 녹지는요, 전설의 고향 버전으로 보생자, 800, 100. 보생자, 그렇게 돼 있지요. 800. 이게 아까, 관리지역도 보전, 생산, 계획관리가 되잖아요. 근데 앞에 용도 정은 또 계획관리가 먼저 올라가야 있고, 이렇게. 자, 그러면 도시 외 지역은 전부 80인데 계획관리만 얼마? 100. 부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이. 여러분, 여기는 없는데, 뭐 요약집 이런 데는 한 판에 건폐율, 용적률을 같이 넣은 표가 있겠지? 그죠? 그거 이제, 그렇게 뭐 없어도 그만이고, 용도지역을 써가지고 건폐율 쓰고 용적률을 써서 한 5장을 필사해가지고 온 집집마다 붙여놓으면 되지, 뭐. 그럴 것도 없어. 뭐 다 외웠잖아요, 벌써. 문제는 100, 150 외웠는데, 야를 못 외워, 야를. 용도 지역을 못 외워버렸어. 이거 어째, 이것이. 자, 다시 용적률 랜덤으로 갑니다. 자, 3종 1반 얼마? 용적률이다. 용적률. 용적률 3종 300. 여러분, 이 왼손 손가락으로 용적률 해결이 다 돼. 전용이 2개, 일반이 3개인 건 알죠? 50, 100, 150, 200, 250, 300, 500, 준주고 500. 전용 1종, 2종, 1, 2, 3. 다 됐네. 뭐, 이보다 더 쉬운 게 어딨어? 이런 걸 difficult,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나? easy, so easy라고 하는 거예요. 개론 민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서 100, 150, 200, 250, 300, 500. 자, 중심상업 1500, 1300, 1100, 900. 순서 그대로. 300, 350, 400, 800, 100. 다 80인데 계획관리만 100. 참, 할 게 없네. 자, 지금부터 이제 건폐율 합니다. 여러분들은 용적률 하면 건폐율 잊어먹고, 건폐율 하면 용적률 잊어먹고. 자, 건폐율이 전용은 둘 다 50, 일반은 3종이 50, 준칠이 9, 8, 8, 7, 건칠이, 준칠이, 건칠이, 777, 둘둘둘. 알고 보니 별거 아니네. 그 다음에 용적률은 100, 150, 200, 250, 300, 500, 1500, 1300, 900, 1100. 1100, 900. 20년, 이게 20년 동안 나는 이렇게 외웠거든요. 법조문 순서대로 했더니 오늘부터 이게 바꿔서 하려니까 나도 모르게 또 답이 나와요. 1100, 900이요. 300, 350, 400, 800, 100. 시험은 일반적인 이 기준이 자주 나오지, 아까 슬쩍 넘어간 특례죠, 특례. 그것은 자주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특례는 이번 시험에 나와버렸어요. 29회에서 나왔으니, 이번에는 특례 나오기보다는
또 막 순수가 막 이렇게 이런 게 있잖아요. 낮은 것부터 높은 거 골라봐라. 막 높은 것부터 낮은 거 골라봐라. 막 이런 식으로. 한 장 넘어가고 그 117페이지 하단을 보면은 9번 용도지역 미지정 미세분된 지역 있나요? 아까 이거 다 얘기했잖아요. 다 아는 얘기 나오니까 훨씬 쉬워요. 잘 봐요. 1. 용도지역 미지정된 지역의 생유제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줄치세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 2번에 용도적 미세분 지역 나오죠. 기억, 도시적 미세분, 도시지역을 지정했는데 아직 세부 용도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 등등을 적용할 때는 녹지지역의 끝에 줄쳐요. 보전,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관리지역도 보세요.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 지역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도 지역의 건축 제한 등등등 적용할 때 보전, 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오케이? 오늘 진짜 이거 몇 번 했습니다, 진짜. 자, 그 다음 여기까지가 용도 지역. 자, 119페이지에 제목 용도 지구. 자, 봐요. 얘들이 용도 지역 아니요? 그러면 용도 지역별 목적은 뭐냐면 건물을 뭘 지을 수 있냐는 것. 그걸 짓더라도 건폐율은 용적률이 얼마냐 이것밖에 못해요. 그런데 이 동네가 준주거 지역이다. 그런데 이 동네에 화재가 너무 많이 나. 건물 지을 때 불이 안 붙는 걸로 규제를 해야 되겠다. 준주거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일부를 방화 지구. 그 다음에 또 오래된 전통 사찰이 있다니까 역사문화환경 보호 지구로. 그러면 지금 나오는 얘네들이 용도 지구거든. 용도 지구는 왜 만들었을까? 기존의 용도 지역 가지고 달성할 수 없는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기존의 용도 지역 위에 추가로 들어가려고 만든 게 지구예요, 지구.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 용도 지구. 자, 이 용도 지역하고 지구가 중복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 이 나라가. 용도 지구들이 여러 개 지정될 수도 있을까 없을까? 그건 가능해. 목적이 다 달라서. 좀 전에 방화지구, 보호지구 두 개 같이 들어갔잖아요. 용도 지역들끼리 중복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도 지구는 그럼 시험에 뭐 어떻게 내지? 아까 용도 지역 있죠, 얘는 단독주택 중심으로 공동주택 이거 나오잖아요. 얘는 그런 거 안 나와. 왜? 자, 용도 지구도 쭉 뭐 다 똑같은데 한 장 넘어가 보면 자, 개념을 물어본다. 그 경관지구 있지요? 그 경관을 보존 관리하는겨? 그런 게 어떻게 개념 물어봐? 경관을 보존하려고 하는 게 방화지구다. 이렇게 낼 것 같아요? 이상한 놈들 아니요? 고도지구는 높이를 최고 한도 정하려고 하고 화재 위험을 예방하려는 게 뭐요? 방화. 재해 예방하려면 그러니 개념은 자 일단 냅두고 필요 없다니까 외울 필요가? 경고, 방방, 보취, 개특, 복합해서 몇 개? 9개 용도 지구인데 밑에 세분되는 거 있지요? 그걸 물어본다니까? 경관지구는 종류 몇 개? 자식특이라고 연습해야지. 자식특 그러면 발음이 이상하지. 자식특하니. 경관지구는 몇 개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는. 경관지구는 시행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일반경관지구로 세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내는 거예요. 들렸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자연경관지구란, 시가지경관지구란 개념 연결하는 문제 내가지고 틀리게 낼까? 봐요. 자연경관은 산지, 고령지 등의 자연경관을 보호한대요. 그럼 무슨 경관이요? 자연경관이지 뭐요. 지역 내 주거지 중심 중에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하려고 하는 건
그러니 개념을 묻는 문제는 안 나오지. 나온다 하더라도 문장 속에 답이 있지요. 그럼 어떻게 틀리고 잡아도 못 틀리고 막 그런 거 내면 틀리라고 몸부림쳐도 못 틀려. 그 다음에 특화, 지역내 주요 수계의 수변이란 말 나오죠. 옛날에는 이게 옛날도 아니요. 작년에만 해도 수변경관지구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말하는 수계라고 하는 것은 수변이라고 하는 것은 하천 주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양천 한강변 주변에. 그래서 문화적 보존가치 큰 건축물 주변 경관을 잡아요. 특별한 경관을 보유지한대요. 무슨 경관이요? 특화 경관이지. 특화. 아니 특별 경관이 아니고 특화 경관지구. 자, 제일 먼저 무슨 지구? 아니 경관지구요. 경관지구는 몇 개로 나눠지고? 그러지. 그렇게 자연경관, 시가지 경관지구로 세분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세 개인데 두 개로 나눈다고 시험 낸다 이 말이야. 자, 자연경관하고 그다음 시가지 경관하고 특화 경관. 종류만 알면 돼요. 개념은 그 안에 답 들어갔잖아요. 자연경관을 보호하려고 시가지의 경관을 특별한 경관을 이라고 있으니까. 알고 보니까 공법만큼 쉬운 게 없어. 그러죠? 접근을 여태까지 너무 무서워했던 거예요. 공법 하면 벌써 확 이렇게 쫄아가지고.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방제지구는 종류 또 몇 개? 시자, 시가지. 그러죠? 이렇게 아들은 따로 이렇게. 자, 일단 경관지구 그 다음 안에 일단 왼쪽 상단부터 먼저 고도지구 그 다음이 방화지구. 그 한눈에 봐야 되니까 그 다음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 제한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이들 중에서 이 색깔 달리 해야 되겠다. 시험에서 세분되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더라도 세분할 수 없는 것만으로 연결한 걸 찾아라. 그럴 수 있거든요. 자, 좀 전에 경관지구 종류 몇 개? 자연경관, 시가지 경관, 특화경관지구로. 그러죠? 자, 고도지구, 방화지구는 세분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방제지구는 뭐하고 뭐로? 시가지 방제, 자연. 자, 이걸 서로 개념을 틀리게 내거든. 이렇게 건축물 인구가 밀집하고 있어요. 그럼 시가지 아니요?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 주변에 건축 제한을 하겠다. 아니 급경사 이런 데 뭐 들라고 건물 지어요? 안 그래요? 죽을 똥 살 똥. 여러분 포락이라고 들어봤나요? 포락? 포락지? 학원 안 오길 때 학원 오기 전부터 알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냐. 공부를 여러분들이 일찍 이게 진짜 사람들이 있잖아요. 초중 고등학교 대학까지 친다 쳐요. 20대 초반까지 배운 지식 가지고 70, 80까지 무려먹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 배운 것은 20년 배운 거는 20년만 써먹어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지식을 집어넣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는 30대 중반에 한번 했었어야 돼. 쫙 하니. 그러면 15년이 또 윤택했을 텐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러죠? 다행이다. 포락이 웬일이에요, 포락이. 포락을 다 알고. 또 길거리 가다가 지적 도건점도 보여, 안 보여요? 도건점 이게 안 보이면 합격 못해요. 그래서 지적 도건점이라고 길거리 가다 보이면 사진 찍어서 카페에 좀 인증샷 올려보세요. 길을 팍 받아서 합격한다. 그래서 해안이나 하천 주변에 파도가 휩쓸려 와서 땅에 쓸려서 없어져 버린 걸 포락됐다, 포락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포말, 거품 포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제지구 중에 보세요. 자연방제 나오죠. 하천변, 급경사, 해안에 건물 짓는 사람한테 못 짓게 해가지고 조례로 재난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제지구 종류 몇 개? 두 개. 건축물이다. 인구가 밀집한 곳에서 하면 시가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 주변 나오면 자연 방제지구. 시작.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호지구는 역중생이라고 연습해야지. 자, 보호지구 보세요. 역자가 뭐요? 역사, 문화환경 보호지구, 중요 시설물, 생태계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역사, 문화환경 보호지구를 공부를 하신 분들도요, 줄만 치고 하지 단어를 구체적으로 안 외웠다니까요. 역사, 문화환경 보호지구라고 수업은 듣지요. 수업은 들을 때 아무것도 안 해갔다 입으로 뱉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안 돼, 안 나와요, 이거. 역사, 문화환경 보호지구는 그럼 뭐 들라고 지정하냐? 그 동네에, 거기 옆에 문화재, 거기 전통 사찰 있나요? 전통 사찰 동그라미 하세요. 등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 지역을 보호, 보존하기 위해 전통 사찰이란 단어는 여기서만 나옵니다. 그러면 수백 년 된, 천년 된 고찰, 사찰이 있다. 그 동네를 조례로 건물 함부로 못 짓게 하고 싶어. 그럼 뭘로 지정? 역사, 문화환경 보호지구 지정하는 거예요. 중요시설물은 중요시설물 보호를 야는 또 이렇게 요약집 수준으로 만들어버렸네. 자, 중요시설물은 어떤 걸 말할까요, 여러분? 항만, 공항. 이게 들어가줘야 되는데 없네. 항만, 공항, 공용시설, 교정, 군사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걔들이 쓸 때 뭘로 지정? 중요시설을 보호지구. 그래서 항만 있죠, 항만.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항만을 위한 중요시설을 보호지구 지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서울시에 무슨 항이 있어요, 항? 배 타고 가는? 인천항은 있잖아요. 인천공항도 있고 그러죠? 인천 참 좋은 동네예요. 항만도 있지, 공항도 있지. 그래서 시청 청사 같은 거나 공항이 있다든가 항만이 있다든가 교도소가 있다든가 군사시설 있을 때 지정하는 게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예요. 생태계는 뭐 야생 동식물 서식지가 있을 때 역, 중, 생 연습 자꾸 하셔야 돼요. 취락지구는 자연 취락하고 집단. 그 자연 취락하고 집단 취락 있죠. 두 놈. 얘들 둘 중에 하나 내면서 서로 바꿔냅니다. 단골이에요. 집단 취락지구부터 보세요. 개발, 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라고 돼 있죠. 여러분요, 그린벨트 있죠, 우리. 그린벨트 안에 10가구 이상의 주택이 모여 있으면 집단 취락지구 지정하거든. 야들을 그린벨트 풀 때 제일 먼저 얘들부터 해제를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린벨트 땅 투자할 때 집단 취락지구로 지정됐네요. 그러면 좋은 겁니다. 그린벨트라도 건폐율이 60%나 돼요. 그런 땅은 좀 사놓으세요. 어차피 여러분들 통장에 2, 3억씩은 다 비상금 있잖아요. 2, 3억 정도 없어요, 집에? 애들 아빠 모르는 돈 있잖아요. 이때 해줘야지, 이때는. 그런 돈 어디가 있어, 집에? 다 같이 망가져야 되는데, 너무들 리얼하게, 저 사람 미쳤나? 우리는 통장에 비자금 2, 3억 정도 있는 걸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라도 해야지, 그게 어디. 실제는 2천도 없지만은. 그래서 일단 시험 문제 뭐라고 나왔냐면, 다음 중 개발 제한 구역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 뭐냐? 이게 집단 취락지구. 자연 취락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취락을 정비한다는 말 나왔지요. 그래서 녹지나 도시지역 외에서만 취락을 정비하려고 하는 게 자연 취락지구. 자연 취락지구 묶이면요, 건폐율이요 60%나 돼요. 도시 외 지역도. 농공단지 묶이면요 건폐율이 70%까지나 허용해요. 자,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있죠? 주산, 관복이, 이렇게 외워야 돼. 개발진흥이니까 뭔가 개발한다는 거잖아요. 주거개발,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개발, 특정개발. 종류 몇 개? 5개.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아니 넘어가지 말고 왼쪽 페이지로 와서 특정 용도 제한지구 있죠, 하단에. 자, 개념 보세요. 주거, 교육환경보호나 청소년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 시설이나 자, 청소년 유해시설 등의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한단 말 나왔죠. 120페이지에 왼쪽 페이지 상단 박스 있잖아, 9개 들어간 거. 그 중에 하단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 한 거예요. 청소년 유해시설은 어떤 걸 말할까요? 여러분 느낌에 그냥 여러분 단란주점 있지요? 걔는 용도가 뭐일 것 같아요? 유흥업소. 그거는 이제 영화에 나오는 뭐 그런 거고, 건축법의 대장 뭐 등기부 띄었을 때 유흥업소 일반 음식점? 그것은 무슨 음식을 그렇게 단란하게 일반 음식을 단란주점의 용도가 뭐냐니까 오락장, 유흥주점 뭐 왜 떠오르는 얘기 다 해보세요. 제2종 근린 생활시설이에요. 쓰지 마요. 바닥 면적 합계 150이 안 되는 크기는 150 넘는 건 위락시설이에요. 건축물 대장에 표시되는 게. 노래방 있죠, 노래방. 걔는 위락시설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종 건생입니다. 이종 건생 중에 동물병원 있지요. 동물병원. 그 다음에 독서실, 노래방, 레벨이 같아. 안마 시술소 있지요. 좋은 거 나쁜 거. 저게 나쁜 게요, 좋은 게요? 반반? 왜 반반?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나쁜 건 뭐가 있어? 안마가 뭐가 나빠? 단란주점이 왜? 노래방이란 법적 용어 없어요, 여러분요. 노래 연습장이야. 집에서 하지 말고 적어서 연습하라고. 그러니까 노래방 기기 설치하는 업자들 공짜로 하면 돈 주고 좋은 거네. 다 이종 건생이요. 야들, 아들 청소년 해이런 거 아니야. 러브호텔 같은 거 있지요. 러브호텔 같은 숙박시설, 그 다음에 나이트클럽 같은 위락시설, 이런 걸 못 짓게 하려고 지정하는 게 바로 특정 용도 제한지구. 특정 용도의 건물을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복합용도지구 있지요. 봐요. 지역의 토지형 상황, 개발 수요, 주민 여건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 토지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 특정 시설의 입지를 뭐 하려고? 완화하려고. 특정 시설 입지를 완화하려고 한다. 그럼 뭘로 지정한다고요? 복합용도지구. 특정 시설의 건물을 못 짓게 제한할 때는 특정 용도 제한지구. 자, 다시 보세요. 용도 지구는 경고, 방방, 보취, 개특, 복합. 이 중에 요 노란 둥이들 있지요? 얘들은 다시 나눠지잖아요? 자, 용도 지구들이 지정됐다. 행위 제한은 그럼 어떡하냐? 얘는요, 다 지자체에서 조례 만들어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례란 말의 의미를 내가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서울특별시가 있고 서울시 관통하는 한강 있죠? 한강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안양시, 안양천 있다고 하고, 성남시 탄천, 하천이 있어요. 하천 주변에, 하천 수변에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게 무슨 경관지구 같아요? 아까 경관지구 종류 몇 개? 자식, 특, 자연, 시가지, 특화. 그럼 이 아들은 특화, 특별한 경관을 보호하는 것. 특화 경관지구겠지? 특화 경관지구. 야도 안양청 주변에 특화 경관지구. 탄천 주변에 특화 경관지구 지정할 거 아니야? 똑같아요. 특화 경관지구는 서울시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한단 말이에요. 안양시에서, 성남시에서 지정했지요. 그 안에 행위 제한은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조례로 알아서 하고,
안양의 특화 경과는 안양시 조례로 알아서 하고 성남시 조례로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조례 내용은 시험에서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 이거는 전국 시험이잖아요. 특정 지자체 조례 내용을 물어볼 수는 없는 거지. 법적 근거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로 알아서 하는 거 조례로. 다 조례로 알아서 해요. 조례 내용은 묻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중에서도 조례 적용되지 않는 게 몇 개 있거든. 그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 하나 넘어가면 어디 보냐면은 123페이지에 용도지구에서 건축 제한이 있지요. 동그라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경관지구 안에 건축 제한 짝 제목 줄 치고 기억. 경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존관리 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 조례 동그라미 하세요. 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조례 나왔죠? 조례로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한 장 넘어가세요. 이건 또 따로 빼놨네. 124페이지도 박스 밑에 2번 보호지구 있나요?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꿈에 따른 건축물을 하나에 건축할 수 있다 해놓고 기억, 니은, 뒤끝 있을 거예요. 그죠?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안에서는 문화재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재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제한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자 역시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것에 하나에 건축할 수 있다.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도 도시군계획 조례, 생태계도 도시군계획 조례, 다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것에 하나에 짓게 해주는 거예요. 조례죠, 조례. 3번에 방제지구도 볼게요. 방제지구 안에서는 풍수의 산사태 집안의 붕괴 지인 그 밖에 재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여기도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조례. 오른쪽에 4번에 특정용도 제한지구 있지요. 특정용도 제한지구 안에서는 주거기능, 교육환경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의하다고 인정하여 역시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조례잖아요. 전부. 그 밖에 다 조례잖아요. 근데 그 건축 제한에 예외라고 있나요? 조례 적용하지 않는 게 있다고요. 그 중에 완전 단골이 고도지구예요.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 동그라미 하세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건축물 초과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조례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 이런 용도지구 있죠. 얘네들 지정 절차는 다 똑같을까 다를까? 얘네들 지정 절차하고 용도 지역 지정 절차하고 같을까 다를까요? 달라요? 왜 달라야 되지? 다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치는 거 아니에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서울시장이 경관지구 지정했지요. 이 안에 경관지구 안에 제한하려고 조례 따로 만들어 안 만들어요? 조례 만들어야 되지.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했으니까. 그러죠? 근데 고도지구는 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고도지구를 지정할 때 여러분요, 신정 1동 2동 면적 얼마 서울시에서 고도지구라고 지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렇게 고도지구 지정했을 때 높이 최고 한도가 어디까지요? 없잖아. 기준이. 그냥 막연히 고도지구라고 결정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45m 고도지구라고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고도지구 지정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높이 정해져서 안 정해졌어요? 45m 정해졌잖아. 저걸 초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도지구는 지정하고 따로 높이를 정하는 조례를 따로 만든다고 안 만든다고? 안 만든다니까. 다른 것들은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만 그 고도지구 안의 높이 제한은 야를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조례를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야, 완전 단골이에요.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고 단골입니다. 완전히.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이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개발지능지구 이놈 있지요. 요 놈은 2번 보세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법률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동그라미하고 또는 관계법률에 따른 개발계획 위반한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지구단위계획 짜면 돼요. 한 장 넘어가세요. 다른 거 보지 말고. 다음 페이지에 나머지 복합용도지구는 할 거 없고 취락지구. 그 중에 2번에 집단취락지구 있나요? 집단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죠. 아까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지정한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집단취락지구 안의 행위제한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 놓은 법이 있다 이 말이야. 그 법에 따른 제한받는다고 개특법이라고 해요. 줄여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어디 안에서? 집단취락지구 안에서 적용하는 법이다 이 말이야. 이건 꼭 외워야 돼요. 집단취락지구 안에 적용하는 게 무슨 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 집단취락지구 안에 적용하는 게 무슨 법? 여러분요, 제가 침도 사실을 못 삼킬 정도로 아픈데 자꾸 떠드는 이유는 여러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법을 못 외워서 떠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귀찮아서 떠들질 않아. 그리고 안 외워지고 나중에 여러분 스스로가 뭐냐면 어렵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법을 자꾸 입으로 떠들어야 외워진다니까요. 그래서 집단취락지구 안에 적용하는 것은 무슨 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연취락지구는요, 국토법령에서 직접 규정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박스 있잖아요. 엄청난 놈이 있으다니까. 그냥 몇 층이야? 4층이야? 거기만 줄쳐요. 자연취락지구는 몇 층이야만 지을 수 있다? 4층이야. 아파트 못 짓겠네요? 그러지. 아파트는 5개층 이상이니까. 그 다음 나머지는 볼 것도 없어. 자, 칠판 봐봐요. 다 조례로 알아서 해요. 예. 그런데 요 고도지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고도지구 지정할 때 정해준 높이 초과하지 마라. 그렇지. 그 다음에 집단취락지구 안에 적용하는 게 무슨 법? 고의로 그런 거예요. 고의로 안 해버리겠다.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과실이죠, 과실. 그죠? 예. 부주의함, 미집중. 그런 과실이 있는 거지. 고의로 안 해오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몸도 안 좋아 보이는 보내버리겠다는 고의. 사회의 의지. 사람을 죽이겠다는 살인의 의지.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 집단취락지구 안에 적용하는 게 무슨 법?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려고 특별히 만들어진 법. 개발진흥지구 안에는 뭘로 규제할까?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짠다니까. 나무다 조례로 알아서 한다 이 말이야. 용량 초과네. 여러분, 요 주민들이죠, 주민들. 얘들 용도 지역 아니야? 얘들 용도 지구. 야들 지정 변경해달라고 입안권자 찾아가서 입안에 제한할 수 있어 없어요? 주민들은 도시군 관리 입안에 제한할 수 있어 없어요? 도시군 관리계획 짜달라고 제한하는 거 있잖아요. 제한. 주민들은 입안해달라고 제한할 수 있어 없어? 얘들이 야들을 제한한다고? 그럼 동의 얼마 얻어가야 돼요? 5분의 4? 3분의 2? 주민들이 가가지고 서울시장님 오른쪽 땅을 보존녹지로 다 해달라고. 보존녹지. 보존녹지를 하고 고도지구로 다 해봐라. 고도지구. 내 친구들 땅이 여기 있어. 땅 재수없는 놈들. 사돈도 여기 땅 있고 길 건너 땅을 상업지구로 다 바꿔라고. 이게 내 땅이라고. 이게 가능하다고? 주민들은 기반시설하고 지구단위 관련된 것만 제한한다고 얘기했죠. 용도, 지역, 지구 이런 거 해달라고 제한할 수 있어 없어요? 없지.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죠? 자,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 관련된 거는 동의 얼마 더 가야 되고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 반영할지 여부 통보 며칠 내 통보 온다고? 40일 연장 30일. 돈 네가 내라 이놈아. 그 아들 아니요? 아들은 제한하는 거 아니요? 자, 그 다음에 또 129페이지는 용도 구역이네. 그러죠? 자, 지금부터 오늘까지 배운 것 중에 10문제가 복사해서 좀 줄게요. 10문제 지금 쉬는 거 뭐 쉬워요, 그죠? 10분 깔끔하게 풀고 10분 내가 멘트하고 끝내는 거 하지 뭐. 안 그래요? 바로 가져올게요. 여러분 이게 식기 전에 풀어야 6개라도 맞히는겨. 내일 풀죠? 3개로 줄어들어. 일주일 뒤엔 2개로. 1번은 답이 몇 번이에요? 옳은 것을 물어보죠. 다 틀리고 하나가 옳다는 얘기잖아요. 1번의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을 저중고 일종 일반 주거네요. 틀렸잖아요.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 그러면 일반 공업지요. 공유 수면의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이 2 이상 용도지역 걸쳐 있는 경우에는 걸친 부분의 면적이 가장 큰 용도지역 같아. 이러면 안 되지. 걸쳐 있으면 목적이 같다 이런 말도 없잖아요. 그러면 뭐 새로 용도 정해 주면 되지. 뭐 큰 땅하고 뭐 지정된 것으로 이런 건 절대 없어요. 그 다음에 4번에 도시지역에 대해 세부 용도지역 지정되지 않으면 건폐율은 보전 녹지지역이고 5번이 제한적으로 개발 가능한 데가 자연 녹지잖아요. 5번이네. 2번은 틀린 것 몇 번? 4번이지. 용도지역은 중복될 수 없지만 용도 지구들끼리는 중복이 된다. 이렇게 이제 거꾸로 되잖아요. 2번 질문은 안 배운 거니까 찾으면 안 되고. 1번, 2번, 3번, 4번 다 답이 보여야 돼요. 그죠? 3번은 답이 틀린 거 몇 번? 3번. 생산관리가 아니고 보전 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4번은 몇 번? 2번.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지역 내용과 같은 경우에 그 매립 중공구역은 이웃 용도지역으로 도시군 관리 위반 결정 하나? 안 해도 되지.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고시만 해주면 되잖아요. 6번은 몇 번? 조례 적용 5번요? 5번? 5번. 아파트먼트. 응?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 이거 힌트를 몇 번 줬는데? 유통상업은 주택 자체를 못 짓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일종 일반적으로는 4층이야만 지니까 아파트 안 되지. 그 다음에 계획관리는 다 4층이야만 지어야 되거든. 이종 전용주거는 아파트 지을 수 있어 없어요? 네, 아까 1종, 2종 차이가 2종은 공동주택은 다 지을 수 있다. 아파트도 근데 현실적으로 용적률이 150밖에 안 되니까 거기다가 땅 사서 아파트 지을 리는 없을 것이다.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이게 지난 2달 반 전에 나온 문제예요. 29회 시험에. 손대면 떳떳하다니까 아직도. 그걸 답은 몇 번? 5번. 이거 풀게 하려고 아까 내가 이거 얘기할 때만 막 계속 얘기를. 6번은 몇 번? 이거 자연환경 보전적 있죠, 이거. 건축할 수 있는 것, 조례 제외. 그러면 농어가주택 아니면 초등학교 둘 중에 하나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러죠? 요 유형까지도 아까 얘기 다 해주고 내가. 다. 그 다음에 7번 드디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 최대한 가장 높은 자 준주거 몇 프로? 70. 일반상업 80. 근린상업 70. 전용공업 70. 삼정 일반 50. 가장 높은 게 일반상업. 2번. 자 8번 용적률 최대 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까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그런데 이런 문제를 주의해야 될 점은 낮은 것부터 높은 순으로 이렇게 찾으라는 거 아니야. 요거는 1번에가 꼭 반대로 해놔요. 높은 것보다 낮은 순으로 제대로 된 거. 헷갈리라고. 성급하게 풀으라고. 자, 준주거 용적률 얼마? 500. 준공업 400. 일반공업
350, 3종 1반. 300이니까 리얼, 디귿, 니은, 기역. 근데 1번은 기역, 니은, 디귿, 리얼 순서도 그대로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문제 풀 때 용적률이든 건폐율이든 낮은 거부터 높은 거로, 높은 거부터 낮은 거로 연결한 거 골로시오 나오잖아요. 절대 정답은 1번에 안 놔둡니다. 절대로 그 문제는 4번 아니면 5번에 처박아 놓습니다. 1번은 반대로 딱 된 걸 딱 넣어놓고. 실제 시험 나온 거예요. 그 다음 9번에 건폐율 최대 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지역. 이건 이제 만점 나오는 걸 막으려고 일부러 내가 아까 살짝 피한 거예요. 몇 번? 자, 이거는 재수생들이나 작년에 공부한 사람이나 풀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특례인데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면 원래 20%인데 여기다가 자연공원 묶이잖아요. 60%까지 조례로 허용할 수 있거든.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은 40인데 여기다 농공단지 묶이면 70%까지 갑니다. 농취리 70% 막 이렇게 나중에 외울 거예요. 수단장 보호구역 묶이면 40%,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개발진흥지구 묶어도 40%, 자연녹지 묶이면 30%, 제일 높은 게 2번. 자, 여러분 여기서 막 쓰고 하는데 외우지 마요. 그거는 특례고 이걸 외워야 돼. 이거 나오는 거. 이거 특례는 이번 시험 나와버렸다니까. 이렇게 당분간 7년간 안 나와 이놈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이거 10개 다 맞추면 제가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틀리게 하려고 넣어놓은 거예요. 자, 9번 맞힌 분이요? 없잖아요. 별로. 맞힌 분도 그냥 대충 훅 찍은 거 아니야. 찍어서 맞는 사람들은 진짜 뭘 해도 된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기당해가지고 땅 샀는데 20배 오르고, 길거리 가서 넘어졌는데 보니까 샤넬 가방 위에 넘어져가지고 현금이 꽉 들어간 지갑 줍고 그냥 또랑치고 가지 잡고. 자, 10번 몇 번? 이 문제 때문에 아까 나 용적률 설명할 때 용적률은 대지면적분의 연면적인데 여기는 지하층하고 주차장 부분은 뺀다 하면서 내가 눈치를 쓱 봤거든요. 여러분들요. 그러면 대지가 얼마요? 1000이고 용적률 200%면 2000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림처럼 지었다는 거야. 그림 보니까 지하층이 있네. 일반적 500 빼고 지상층에 주차장도 200 있잖아요. 빼면 현재 상태가 800을 지은 거야.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얼마나 가능하냐 이 말이잖아요. 뭐 X 나누기 할 공식도 할 것도 없어. 2000을 지을 수 있는 땅인데 800을 지었으니 더 지을 수 있는 게 얼마? 1200을 지을 수 있다. 다음 몇 번? 이 문제는 더하기도 아닌 것이 산수도 아닌 것이 결론은 이거예요. 건물 용적률 적용할 때 지하층 있지요. 또 지상층에 주차장, 야들이 빠진다는 건축법 규정을 알고 있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답은 4번인데 나중에 이런 건 딱딱딱 알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괜찮아. 연습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 맞으신 분들 없어요? 왜요? 어디서 틀렸을까? 9번에서? 9번 찍은 사람들이 많이 맞췄던데 아까? 10개 다 맞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학원에? 속상하다 진짜. 한 개만 틀리신 분. 빡빡이 원은 몇 개 틀려서? 빨리 얘기해라. 다 맞았어? 겸손했다. 다 맞았는데 겸손하고 진짜 진정한 진짜 넘버원 빡빡이다. 빡빡이 2는? 저 6개 맞았어요. 잘했다. 6개도. 솔직히 여러분 저 학원 개강 1월 달부터 수업 들었다. 수업 들어서 지금 오늘 수업 들어서 6개 맞으면 잘한 거 아니에요? 네. 잘한 거예요. 사실은 4개 5개 맞았다. 잘한 겁니다. 그대로 가면 돼요. 그리고 원래 한 개도 못 맞을 거잖아요. 원래 빵점 나오는 건데 오늘 수업 들었으니까 4개 5개라도 맞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문제 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이대로 쭉 가면 우린 다 합격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이만 합니다. 수고했습니다.